안녕하세요. 그림처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진 날씨와 더불어 고공행진하는 물가는 많은 가정의 경제에도 찬바람을 몰고 왔는데요. 지혜롭게 알뜰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가 봐야겠어요. 우선 줄일 수 있는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오늘은 식비를 줄이고 살림도 요령껏 덜 힘들게 하는 냉동실 정리 방법과 냉동실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냉동과 냉장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식재료 활용이 극대화돼서 버려지지 않고 편리한 식생활이 가능한데요. 냉동실에 뭐가 많아도 미처 다 못 찾아 먹고 버리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그건 냉동실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림이 친구들의 냉동실을 활용하기 편하고 그림처럼 예쁘게 만들어줄 땡스 소윤 냉동용기 공동구매도 열어드릴게요. 함께 냉동실 정리해요. 오늘 아침엔 모닝빵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딸과 함께 아침을 먹을 거예요. 빵은 저장 기간이 짧아서 금방 먹을 거 제외하고 냉동해두면 간단한 식사나 간식으로 좋은데요. 특히 식빵이나 모닝빵 같이 기본 빵은 냉동실에 조금씩 넣어두면 다양한 조리법으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빵을 굽는 동안 간단하게 재료 준비해 볼게요. 씻어놓은 양배추를 가늘게 채쳐서 마요네즈, 깨를 넣고 섞어줄게요. 빵 사이에 딸기잼을 바르고 상추를 접어서 끼워주고 햄, 치즈 올리고 그 사이에 버무려 놓은 양배추랑 토마토 슬라이스해서 끼워줄 거예요. 그냥 빵 굽고 재료들을 빵 사이에 착착 끼우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메뉴지만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삶은 계란이나 감자를 으깨서 넣어줘도 맛있고 소스에 조금만 변화를 줘도 맛이 확 달라지니까 다양하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저희 집 냉동실에는 냉동과일이 떨어지지 않고 골고루 있는 편인데요. 과일 주스나 아이스크림, 소스류를 만들 때 활용하기 좋고 요거트랑 곁들여서 자주 먹고 있어요. 무가당 요거트에 스테비아 조금만 넣고 냉동 과일을 그날 먹고 싶은 대로 올려서 먹는데 진짜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눈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는 빠뜨리지 않고 넣어 먹고 있어요. 바삭하게 씹는 맛을 느끼고 싶을 때는 견과류나 시리얼을 조금씩 추가하기도 해요. 저는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냉동해두고 먹고 있는데요. 물에 띄워 먹으면 상큼한 레몬 향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예쁘기까지 해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간단한 샌드위치, 요거트 볼, 레몬수, 오늘 아침 정말 간단하죠? 아침은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간단히 차려서 여유롭게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떡볶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저희 집 식구들은 모두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라 아무 때나 꺼내 먹기 쉽게 떡볶이 밀키트 만들어 볼 거예요. 대부분의 음식들이 조리 과정을 거치고 배달을 시키고 하면 당연히 비싸지는데요. 특히 떡볶이는 사 먹으면 원재료나 수고로움 대비 좀 많이 비싼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료만 준비되어 있다면 너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사 먹는 떡볶이는 채소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에서 만들면 양배추나 양파, 당근 등등 채소류를 다양하게 넣어서 먹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이런 재료들은 익으면서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넣지 않고도 매콤 달달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냉동 밀키트를 만들 때는 냉장실에 굴러다니는 채소들도 낭비 없이 활용하니까 좋았어요. 장 보러 갔을 때 간혹 식재료가 너무 저렴하고 싱싱해서 많이 사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다양하게 밀키트에 활용하면 식재료비 절약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냉장보다는 냉동이 보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냉장과 냉동을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재료 정리할 때 라벨링은 필수로 해줘야 하는 거 아시죠?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뜨끈한 어묵탕이 많이 생각나는데요. 생각난 김에 어묵탕 밀키트도 만들어 볼게요. 납작 어묵을 길게 3등분으로 접어서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며 꼬지에 끼울 건데요. 이렇게 만들면 더 예쁘기도 하고 어묵이 헐겁지 않게 고정되는 장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난번에는 그냥 어묵을 썰어서 밀키트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예쁘게 꼬지에 끼워서 만들어 두려고요. 갑자기 꺼내 먹어도 근사하게 말이에요. 어묵탕 국물이 시원해지게 무도 납작 두툼하게 썰어 놓고 양파도 조금 넣을게요. 당근은 예쁘게 모양틀로 찍고 표고버섯은 칼집을 내서 넣어둘 건데요. 이런 디테일들은 갑자기 꺼내 먹어도 전혀 대충 만든 느낌이 나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고 돈도 많이 안 드는 거니까 재미나게 만들어 보세요. 두세 명이 국물 떠먹으면서 다른 음식들과 먹을 거라 너무 많지 않게 이렇게 밀키트로 만들었는데요. 찬바람이 싱싱 불 때 식탁 위에 따뜻하게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분식으로 차려볼까 하는데요. 미리 준비해둔 어묵탕, 떡볶이 밀키트도 있고 얼려둔 튀김도 있으니까 힘들지 않게 간단하게 차려보려고요. 튀김류는 분식점에서 사 먹으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집에 있는 재료들로 날 잡아서 한번 튀겨 놓으시거나 그것도 번거로우시면 냉동으로 넉넉히 포장해서 판매하는 튀김류들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프라이어에 간단히 데우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데우면 기름도 쏙 빠져서 바삭하고 맛있어요. 튀김 데워지는 동안 후다닥 어묵탕이랑 떡볶이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어묵탕 끓일 냄비에 국멸치를 넣고 잠시 볶아준 후에 물과 다시마, 간장 조금 넣고 소금으로 심심하게 간을 한 뒤에 끓여줄 거예요. 밀키트가 있으니까 벌써 다 된 거나 다름없어요. 떡볶이는 고추장을 먼저 풀고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밀키트를 넣을 거고요. 어묵탕 만들 육수는 잘 우러났으니까 깔끔하게 건더기는 건져줄게요. 어묵탕은 끓는 육수에 준비해뒀던 밀키트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바쁠 때 음식하기 귀찮을 때 정말 편하실 거예요. 땡스 소윤 냉동 용기는 엘라스토머 함유로 얼어있는 용기도 쉽게 비틀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어떤 냉동 용기보다 편했어요. 고추장물에 떡볶이 재료 털어 넣고 입맛에 맞게 약간의 양념 추가해서 만들어주세요. 계절마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매콤한 떡볶이랑 보글보글 뜨끈한 어묵탕이 이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튀김도 바삭하게 잘 데워졌어요. 오늘 점심 한 끼는 밀키트 덕분에 쉽게 한 끼 해결했네요. 여러 다양한 밀키트를 만들어 보지만 그 중에 정말 자주 먹게 되는 게 된장찌개 밀키트인 것 같아요. 밥상에 자주 올려도 잘 질리지 않는 음식이라 그런가 봐요.
재료 손질해서 잘라서 한번 끓일 양으로 얼려두니까 갑자기 찌개 재료가 부족하거나 끓이기 귀찮을 때 또는 다른 식구들이 쉽게 조리해 먹을 때 탁 털어놓고 끓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요 재료 그대로 넣고 칼국수나 수제비 만들어 먹어도 좋아요. 식재료를 냉장실에서 다 소진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무조건 소분해서 냉동하세요. 쓸 때도 편하고 버려지는 게 없어서 알뜰한 식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은 잡채 얼려놓은 거 데우고 해물볶음, 된장찌개 간단히 해서 먹어볼 건데요. 음식 만들 때 재료 준비만 안 해도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 어지러지는 거 없이 많이 편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냉동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동해 놓은 식품을 잘 활용하면 대충 차려도 잘 차려진 집밥이 되더라고요. 된장찌개는 된장 풀고 준비해뒀던 찌개 밀키트 딱 털어 넣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요리 중에 하나예요. 신경 쓸 게 따로 없어서 편해요. 찌개가 끓는 동안 해물볶음 만들 건데요. 약간의 물에 여러 종류 믹스해 놓은 해물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그 위에 콩나물 얹어 줄게요. 양파, 당근, 대파, 청양고추 썰어서 넣고 뒤적이다가 양념장 만들어서 부어줄게요.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전분 1스푼 약간의 물에 개어서 해물볶음에 넣어주고 뒤적뒤적 조금만 더 끓여주시면 걸쭉한 양념의 해물찜 비주얼 볶음이 완성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미나리 한 줌 넣어주면 향긋함도 더해서 밥에 얹어서 쓱쓱 비벼 먹어도 맛있고 아삭하게 씹히는 콩나물 먹는 재미도 좋아요. 기본 된장찌개에 가끔 소고기나 바지락 등으로 변화를 주면 된장찌개를 좀 더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원한 바지락을 넣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 자취하는 아들이 잡채가 먹고 싶다고 해서 50인분을 만들어서 아들 냉동실에도 넣어주고 집 냉동실에도 넣어두고 먹고 있는데요. 만들 때는 식구들이 이거 누가 다 먹냐고 하더니 금세 다 먹어가는 거 있죠. 잡채는 냉동해두면 반찬으로 올려도 좋고 고춧가루, 청양고추 넣고 볶아서 매운 잡채밥 해먹어도 맛있어요. 오늘 저녁은 냉동실 털어서 소소한 밑반찬이랑 차린 밥상인데요. 이만하면 많이 수고롭지 않고 맛있는 집밥이 아닐까요? 이건 가장 큰 전보 사이즈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이즈로 대용량 식재료 보관할 때 활용도가 매우 좋아요. 이건 1호 사이즈로 전보보다 용량이 조금 작지만 가로 세로가 똑같아서 전보와 함께 쌓아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고요. 2호와 3호 사이즈는 꺼냈을 때 그립감이 좋고 크기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사이즈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예요. 냉동실 문에 세워서 꽂아두고 사용해도 좋으실 거예요. 8호와 9호 사이즈는 국이나 밥 보관, 소량 보관하는 식품들에 사용하니까 좋았어요. 일단 용기의 사이즈가 다양해서 다양한 식재료를 공간에 낭비 없이 보관하기에 활용도가 매우 좋은데요.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쌓아지고 정리가 되니까 좀 더 쉽게 한눈에 보이는 정리가 가능해요. 타워 1호 사이즈는 눈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2.2리터의 대용량 사이즈이지만 손으로 잡기 편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서 냉동용기뿐 아니라 잡곡류나 시리얼 등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고요.
타워 3호 사이즈도 1.5리터로 용량이 작지 않고 위로 8호나 9호를 얹으면 타워 1호와 같은 크기라 요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공간 활용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5호와 7호 사이즈는 채반과 소분용 틀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활용도가 좋은데요. 어떤 사이즈가 추가되더라도 완벽히 똑 떨어지게 쌓아지니까 정리할 맛이 제대로 나겠죠. 이건 5호와 7호를 딱 맞게 넣을 수 있는 트레이인데요. 공간에 맞게 잘 활용만 하신다면 뒤쪽에 있는 식재료까지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8호나 9호도 딱 맞게 함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7호 전용 칸칸이인데요. 마늘이나 생강, 고추처럼 소량으로 소분해서 사용하는 식품을 얼릴 때 정말 유용하고요. 땡스 소윤 냉동 용기는 고순도 엘라스토모 함유로 영하 30도에서도 잘 휘어지고 튼튼한 소재이면서도 BP 프리로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고 소분하고 꺼내 쓰기가 너무 편해서 아이 이유식 용기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아요. 칸칸이는 24구, 8구, 4구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한 양만큼 얼려서 사용하기 좋고요. 칸칸이 틀도 딱딱하지 않아서 얼린 식재료를 꺼낼 때 불편함이 없어서 좋았어요. 이건 5호에 딱 맞는 채반 중 사이즈인데요. 물 빠짐이 필요한 식재료를 보관할 때 특히 좋고요. 냉동실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채소류, 방울토마토 같은 거 보관할 때도 자연스레 물 빠짐이 되면서 보관할 수 있으니까 신선함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물에 담궈서 보관해야 하는 껍질 벗긴 감자나 두부 같은 거 보관하기도 좋겠죠. 1호 사이즈에도 칸칸이를 2개 넣으면 딱 맞아서 공간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청양고추 많이 나올 때 냉동으로 다져서 저장을 많이 해두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전보와 1호 사이즈에는 채반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거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구성품이에요. 물빠짐도 되고 식재료를 켜켜이 쌓아서 냉동해도 서로 들러붙지 않아서 너무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물빠짐 트레이로 냉동실 뿐만 아니라 냉장실에 채소류 보관할 때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가로 세로는 같지만 높이가 낮은 7호와 높은 5호 사이즈에는 전용 칸칸이와 트레이를 사용할 수 있어서 다진 고추나 마늘, 야채, 고기 등 어떤 식재료든지 다양하게 소분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9호가 가장 작은 사이즈라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데요. 멸치볶음도 이렇게 만들어 두고 하나씩 꺼내 먹으면 처음 볶았을 때처럼 맛있어요. 한 번 먹을 모짜렐라 소분용으로도 사용하고 나물류도 방금 무친 게 맛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분하기도 해요. 8호와 9호는 가로 세로가 같고 높이만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를 활용해서 같은 공간에 구성하면 용량은 다양하게 쓸모 있게 활용할 수 있어요. 땡스 소유는 적당히 부드러운 재질로 냉동해둔 재료들이 쏙 잘 빠져서 사용하기 편한데요. 8호에는 다양한 국 종류를 얼려두니까 좋더라고요. 일부러 끓이는 건 일이니까 국 끓이실 때 2-3그릇 더 나오게 끓여서 따로 보관해 보세요. 국 하나만 제대로 끓여 놓은 게 있어도 많이 편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 2호와 3호예요. 역시 가로 세로가 같고 높이만 달라서 같은 공간에 활용하기가 좋기도 하고 이 사이즈는 손에 잡히는 그립감도 좋고 용량도 넉넉한 편이라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땡스 소윤 모든 구성들은 모듈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든지 착착 예쁘게 쌓기가 가능해서 정리가 참 쉬웠어요. 지금 보시는 건 가로 세로가 같고 높이만 다른 타워 1호와 3호예요. 주로 냉동과일이나 다시멸치, 북어채 같은 걸 넣어두는데요. 손에 잡기 좋게 옆면에 홈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가장 큰 사이즈 전보와 1호인데요.
역시 가로 세로가 같고 높낮이만 달라요. 이 사이즈가 무엇보다 좋았던 건 채반을 활용할 수 있고 대용량이라 양이 많은 식재료를 보관하기가 좋았어요. 채반을 활용해서 식재료를 보관하니까 수분이 있는 재료들도 서로 들러붙지 않아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는 김치냉장고 3칸을 냉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부 1호, 2호, 3호 용기에 해물이나 육류를 넣어서 여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파는 이렇게 씻어서 잘 말려서 썰어서 냉동하면 그냥도 잘 떨어져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8호에는 국 종류를 얼려서 트레이와 함께 사용 중인데요. 이거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 옆에 5호와 7호에 칸칸이로 소분한 육류들이나 해물 등을 트레이와 함께 사용 중이에요. 냉동실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냉동실에는 전보나 1호, 타워 1호를 이렇게 사용 중인데요. 좀 전에 봤었던 트레이에 세우는 방식은 선반 높이가 높으면 위쪽은 남아서 버려지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위로 쌓아야 효율이 좋은데 너무 자잘한 용기를 많이 쌓아서 사용하면 정리하기도 찾아 쓰기도 불편해서 위로 길거나 깊이가 깊은 용기들을 사용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어요. 이렇게 보관하면 뒤쪽에 있는 식품들을 꺼낼 때도 편해서 유지하기도 사용하기도 좋아요. 2호나 3호도 함께 사용 중인데요. 땡스 소유는 다양한 사이즈와 활용도 좋은 트레이, 소분이 용이한 칸칸이가 있고 모듈화가 잘 돼 있어서 누구라도 정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서랍은 선반보다 높이가 낮아서 7호나 5호를 세워서 사용하는 방법과 전보나 1호를 쌓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해서 서랍 공간을 낭비 없이 충분히 편하게 사용 중이에요. 지금 냉동실 문 활짝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한눈에 찾아보기 쉽게 정리가 돼 있으실까요? 아직 정리 전이시라면 저와 함께 유지가 쉽고 활용도 좋은 냉동실 정리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오늘은 냉동실에 있는 식재료들로 간단히 음식도 만들어보고 항상 유지가 가능한 냉동실 정리 방법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만나러 올게요. 우리 그림이 친구들, 안녕!